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풍이 시카고에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정하상 성당이 봄학기 성인대학 개강을 연기시켰고, 또 ABC 시카고 텔레비전이 어제 저녁 뉴스의 머릿기사로 시카고 차이나타운의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또 보도를 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등은 이미 며칠 전에 공공장소, 전철이라든가 버스 등지에서 에이시안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카고 한인들도 미국 내의 반-에이시안 무드가 상승함에 따라서 식당 등 공공장소의 출입을 자제하고 모임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인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피해 사례는 주요 언론들이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 샌프란난도 밸리 지역에서는 에이시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것을 비롯해서 뉴욕, 보스턴, 애리조나, 텍사스 등지에서 계속되는 피해 상황이 주요 언론들에 의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CNN 방송은 이런 반-에이시안 사례를 당할 때 대처 방법까지 기사로 상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시안들의 피해 사례를 크게 나누면은 폭행 같은 신체적인 물리적인 피해를 비롯해서 욕설이라든가 이런 verbal attack에 대한 피해, 그리고 재정적인 피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인근에 있는 인디아나주에서 에이시안들이 모텔이라든가 식당 등지에서 입장 거부가 된 사례들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게만 겨눠졌던 관심이 이제는 한국으로 옮겨져서 세계에서 18개국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시카고 한인사회, 시카고 전역, 그리고 전국, 또 한국의 현실을 간추려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정하상 성당은 성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성인대학인 은총학교의 개강을 2주 동안 연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카고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려는 샴버그 지역의 부부가 처음으로 감염됐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일찌감치 시작이 됐지만은 표면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듯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전철이라든가 버스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시카고 차이나타운이 개점 휴업 상태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제도 차이나타운의 상공회의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변 안심시키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한동안 시카고 한인사회는 이 사태를 중국의 문제로 치부를 하고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국 내 감염자 수가 크게 늘고 국제사회의 한국인 기피 현상이 고조됨에 따라서 한국과 왕래가 잦은 시카고 한인사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카고 한인업소의 매기가 크게 줄었고 타민족 고객들의 기피 현상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에이시안 기류까지 느껴지고 있는데, 버스라든가 메트로 전철, 이런 대중교통수단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에이시안 기피 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인디아나주에서는 데이즈 인 호텔, 슈퍼 A 모텔 등 하이웨이 근처에 있는 모텔들이 에이시안들의 입장을 거부해서 말썽을 빚었습니다. 이 호텔의 프랜차이즈 측은 부랴부랴 이런 반-에이시안 사례가 본부의 결정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스테이트먼트까지 내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가장 사례가 악화된 것이 이제 뉴욕과 캘리포니아 지역인데, 캘리포니아의 샌프란난도 밸리 지역 미들스쿨에서는 16살 난 에이시안계 학생이 동료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다가 종래는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클래스에서 기침을 했던 에이시안계 학생이 학교 교사에 의해서 양호실로 격리가 됐다가 한동안 수업이 거부됐습니다만 결국 이상이 없음이 확인돼서 클래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학급 학생들의 bullying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아침에 자주 들리던 파네라에서
자주 보던 백인 친구가 악수를 하는데 주먹을 쥐고 하자고 하는 반응을 당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니까 시카고 지역의 한인들이 질병 전염 가능성이 있는 대중 모임을 취소, 연기하는가 하면은 주류 사회에 있는 공공장소로 가는 것을 꺼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에이시안 커뮤니티가 큰 지역에서는 로컬 정치인들이 나서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에이시안 업소 이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시장, 경찰국장, 카운티 지도부가 나와서 반에이시안계의 bullying이라든가 또는 폭행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LA 지역의 한 에이시안계 민권단체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퍼지고 있는 것은 에이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공격 그리고 무지에 의한 행동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CNN은 인종차별적인 공격이나 놀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반응에 대한 지침까지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 에이시안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침묵하는 것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변의 공격에 대응한다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자와 내 주변에 바이스탠더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선 살펴봐라 하는 충고를 하고 있고 공격자와 나 사이에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하라 하는 충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은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필름을 통해서 기록을 해라 하는 충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가 당신보다 훨씬 크고 강한지 판단을 하라는 충고도 하고 있고 만일 사태가 어글리하게 진행이 되면은 도주로가 있는지도 우선 살펴봐라 하는 지침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경찰의 지원을 즉시 요청하라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인접국이고 그러나 최근까지는 남의 일로 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 내에 감염자가 1000명, 사망자가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DC는 한국 여행 정보에서 위험 수위를 3단계나 높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시위를 축소하는 것을 군 당국자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화이트하우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25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18개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중국을 넘어서서 한국, 이란 등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시아 전역,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에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들의 모국 방문 거의 중단 상태입니다. 수많은 여행자들이 여행 스케줄을 연기하거나 또는 취소를 하고 있어서 여행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3차 경선인 네바다주 코커스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압승을 거두며 뉴햄프시에 이어 2연승으로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1, 2차 경선에서 대의원 확보 1위에 오르며 샌더스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인 피트 부리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과의 양강 구도도 부리저지가 이번에 3위로 주저앉으면서 허물어졌습니다. 반면 지난 두 경선에서 4, 5위로 참패의 위기에 물렸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위로 도약해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오는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와 3월 3일 슈퍼 투즈데이에 앞서 시카고 시간 오늘 밤 7시 7명의 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토론회를 펼칩니다. 한국과 이란, 이태리 등 중국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전 세계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8만 25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 수는 현재 7만 7,658명, 사망자는 2,663명입니다. 중국 외에서는 한국과 이란, 이태리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2,30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현재 확진자 977명이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1명입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 여행 경보를 중국과 마찬가지로 최고 단계인 3단계 경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도를 공식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가 30억 달러가 넘는 미국 무기들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10만여 명이 넘는 군중의 환대 속에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취임 4년차에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크리켓 경기장 사르다르 파텔 스타디움에서 열린 나마스테 트럼프 행사에 참석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미투 운동을 촉발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아 원고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어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와인스틴의 1급 성폭행과 3급 강간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와인스틴은 최소 5년형, 최고 2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형량 선고일은 3월 11일입니다. 어제 와인스틴은 판결 직후 수갑이 채워져 법정 구속됐습니다. 모하마드 호스니 무바락 전 이집트 대통령이 현지 시간 오늘 사망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오늘 91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이집트를 30년간 철권 통치했던 무바라크는 2011년 4월 아랍의 봄 당시 쫓겨난 독재자입니다. 시카고 지역에 오늘 윈터스톰 워치와 호비언 침수 경보가 내려집니다. 기상대는 오늘 오후부터 눈이 내려 적설량이 4에서 7인치가 되겠으며 강풍으로 파고가 8에서 14피트까지 올라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온은 오늘 밤부터 내려가 오늘 내일 밤 최저기온이 10도대를 기록하겠습니다. 배우 조시 스몰렛이 어제 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새 재판의 판사는 제임스 린 판사가 지명됐으며 그는 30년간 쿡카운티 판사로 재직해왔습니다. 스몰렛은 앞으로 특검에 의한 새 제목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여교사가 징역 90일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성범죄자 등록 의무도 갖게 됩니다. 빌라팍 지역의 교사인 37살 피의자는 10대 미성년 남자 학생 2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윈터스톰 워치와 함께 호변 침수 경보가 발령되겠고 강한 바람과 함께 오전에 흐리다 오들어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29도. 내일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31도, 밤 최저 21도. 목요일 대체로 맑고 흐린 추운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31도, 밤 최저 18도. 금요일 맑은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1도, 밤 최저 17도입니다.